한국항공우주산업이 그동안의 침체 국면을 벗고 퀀텀 점프를 위한 날갯짓을 하기 시작했다. 이번 날갯짓은 독자 기술 개발 및 확보를 통해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특히 이번 구상은 올해로 취임 3년차를 맡고 있는 김조원 카이 사장이 여러 대안을 모색한 끝에 찾아낸 목표다. 항공산업은 단순히 남의 기술을 갖다가 조립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영원히 이류 기업에 머물 수 있다는 절실함을 깨달은 데서 출발했다. 또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꾸준하게 독자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외국 선진기업의 하청업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고 느낀 바도 있다. 결국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항공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먹거리를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들이 와서 구매하고 싶을 정도의 자체 기술력을 얻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최근 경남 사천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목표를 공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카이가 미래 폭발적으로 늘어날 항공 수요에 맞춰 우리만의 독자적인 요소 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카이가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항공우주 종합업체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카이는 지난해 5월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 항공기 구조시험동을 준공했다. 구조시험동은 실시간 시험 제어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험 통제실과 양력, 항력 등 외부 하중을 본뜬 유압장치, 시험 하중 지지를 위한 강화바닥 등 최첨단 설비를 갖췄다. 이번 구조시험동 준공으로 그동안 외부기관에 의뢰해왔던 항공기 구조시험 전반에 대한 독자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그런가 하면 카이는 687억 원을 투자해 중형 민항기의 날개 전체를 만드는 공장을 경남 고성군에 지을 계획이다.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이 공장이 완공되면 카이와 협력 업체의 자체 항공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우리가 만든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 A용 운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남을 방문했을 때도 국산품을 애용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전남 영암군과 제주시에서 산림과 소방 헬기로 수리온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우수성을 입증한 만큼 정부 국회가 국산품 구매를 우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언제까지 정부의 군소품 수주에 기대고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만 하는 형태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갈수록 증가하는 글로벌 항공기 수요에 대비해 카이가 독자적으로 요소 기술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군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이는 지난해 2조 7,860억 원의 매출과 1,46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2천억 원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도 카이는 여세를 몰아 매출 3조 원 돌파해 영업이익은 2천억 원대에 안착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강경 기류의 문 대통령, 대북 제재 완화서 제재 유지하겠다. 시인은 미 국방장관 대행 접견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을 접견하고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셰너헨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을 접견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셰너헨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브리핑했다. 그동안 개성공단과 남북 교류 재개 등을 놓고 미국은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청와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일부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제재 완화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해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굿 이너프 딜 중재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셰너헨 대행을 만나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명확히 했고 청와대 브리핑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이전보다 미국의 강경 기류에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그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셰너헨 대행은 이날 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에 순응을 하는 순간까지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또 검증된 한반도와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남중국 해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놓고 미중이 부딪혔을 때도 사실상 미국 편에 섰다. 미국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원칙을 언급한 대비해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당근으로 일부 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 협상 교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대북 제재 완화나 남북 경협을 설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나 제재 틀 속에서의 남북 경협 추진 등 문 대통령이 주장해온 의제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본격 남북 경협은 힘들겠지만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남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건 없이 무조건 제재 완화를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며 대북 제재가 목표 선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 입장과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3. 소니보다 더 주어요. 1조밥 업체 첫 연봉 1억 원 신입사원 모집. 올해부터 세계 굴지의 일본 전자업체인 소니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특급 인재로 분류되면 동료보다 30% 정도 많은 연봉을 받는다. 소니는 AI 등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 분야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 수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일부 신입사원의 연봉을 최고 30% 올려주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4일 보도했다. 현재 입사 2년째 6월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소니 신입사원 연봉은 560만엔. 따라서 30%를 더 받으면 730만엔의 연봉자가 되는 셈이다. 회사 측은 약 400명인 올해 신입사원 가운데 5% 정도가 일정 평가를 거쳐 연봉 상향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니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회전 초밥 전문업체 구라즈시가 지난달 31일 공고한 내년 봄 신입사원 채용 유광에서 소니를 능가하는 초임 연봉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간부 후보생 자격으로 이 회사가 모집하는 신입사원은 10명인데 입사 첫해 연봉이 1천만엔이다. 소니가 AI 등 디지털 분야의 특급 인재에게 주겠다는 연봉보다 무려 270만엔 많은 액수다. 구라즈시가 특급 인재로 뽑는 신입사원에게 책정한 연봉은 전체 직원 평균 연봉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일반 직원 220명과 별도로 채용하는 연봉 1천만엔 신입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국적은 불문이다. 26세 이하의 토익 800점 이상으로 해외에서 영업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면 된다. 채용 후 2년째부터는 본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연봉 조정이 이루어진다. 구라즈시는 채용 후 첫 2년 동안 국내 점포와 본부 각 부서에서 그 후 1년간은 해외 점포 등에서 연수를 받게 해 회사를 이끌어 나갈 제목으로 키울 작정이다. 연수가 끝나면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돼 부장 직급으로 경영 전략이나 기획 업무를 다루게 된다. 구라즈시는 장기적으로 해외 자회사를 경영할 인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1977년 창업한 구라즈시는 현재 미국의 21곳, 대만의 19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 10개 정도씩 해외 점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런 업무를 맡을 경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사내에서도 충원하고 있지만 더 젊고 의욕 있는 도전 정신이 강한 인재를 뽑기 위해 특별 선발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